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팔이 계속 저리셔서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예.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제가 이제 네, 그쪽에 대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좀 네, 여쭤보고 좀 어떻게 네,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지 제가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달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팔을 평소에 많이 쓰시거나 아니 몸을 조금 쓰시거나 이런 일을 좀 하시나요? 어떠세요? 뭐 그냥 가정에 예, 아, 가정주부인데요. 그냥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정도고 이제 뭐 네, 네, 네. 나가서 크게 팔 쓰고 이런 건 아니시고요. 네, 근데 그냥 뭐 보통이죠. 그러세요? 아유, 네. 그렇죠. 집안일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근데 그러면은 그 한두 달, 예, 제가요, 예. 한 4년 전에 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요. 네, 어, 오른쪽 손목이 예. 골절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겨울에는 그냥 괜찮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네. 올 겨울은 지난 네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네. 하여튼 올 겨울이 많이 고생을 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팔 저리는 부위가 예. 손목 이 아래쪽 손 쪽만 저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팔 아니, 전체적으로 저리세요? 팔목 있는 데까지. 아, 이 팔부터 이 손목 있는 예. 데까지 다 저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이 손이 이렇게 주먹 쥐기가 힘들고 주먹 쥐기가 힘드시고요. 네. 그리고 이 목을 네. 앞으로 숙여도 당기면서 아프고요. 뒤로 젖혀도 오른쪽이 또 아프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든 뒤로 젖히든 통증도 네, 계속 네, 네. 느껴지고 불편하시죠. 근데 목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제 팔이 저리다고 하면 첫 네, 네. 번째로 의심해야 될 증상은 바로 디스크 증상이에요, 어머니. 네. 디스크. 그 저리다는 어떤 신경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요. 네. 그 목부터 이제 팔로 이어지는 신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네. 목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첫 번째입니다. 예.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를 얘기할 때 팔이 네. 저린다라는 증상이 거의 있다 싶으면 한 80% 정도는 아,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네. 정형외과 같은 데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네. 네. 척추관 사이가 조금 좁아졌다거나 뭐 아마 네. 이런 얘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네. 이런 게 특별히 다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몸을 네. 평소에 뭐 집안일을 하시던 뭘 하시던 팔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팔을 네. 많이 쓰면서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긴장이 돼요. 예. 근육이 많이 긴장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 몸에 이렇게 척추가 가운데 이렇게 쭉 서 있고 양 옆에 근육들이 네. 이제 척추를 기둥처럼 받쳐주면서 좀 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육이 많이 긴장되면 보호하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자극을 척추로 많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손목이 네. 힘이 없어요. 손목에 힘이 빠지죠. 네. 그 디스크 증상 중에서도 통증뿐만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증상 역시도 사실은 어떤 디스크 증상의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목 디스크일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증상은 비슷한데 디스크보다 약간 전 단계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되기 전 단계는 역시 그것도 근육 문제예요.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육이 긴장된 상태인데 이게 지속이 되면 결국 디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께서 이거는 집에서 이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치료를 네. 병행하셔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집에서 하실 수 네.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네. 제가 이제 계속 근육 쪽 문제가 생겼다, 척추 쪽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어머니 혹시 뭐 운동 같은 거는 좀 하시나요? 네.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운동 뭐 스트레칭도 하고 네. 또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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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육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근력 운동보다는 몸을 네. 이완할 수 있고 좀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 긴장이 풀려야지 이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경의 압박을 안 받고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찜질이에요.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요. 아. 뜨거운 찜질을
뒷목이나 어깨 쪽에 계속 대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근육 긴장도 풀리고 소통도 원활해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네. 해봤는데요. 그렇죠. 그거 해보면 하면 좀 하면 좀 시원하시죠. 네네. 근데 이게 되게 단점이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네네.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게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네. 특히나 혹시나 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담배를 많이 안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혹시나 건 잃지 안 하는데요. 예, 뭐 이제 목 디스크를 저는 갖고 커피도 있을 안 먹고. 예, 예. 예, 제가 이제 또 목 디스크를 또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께서도 목 디스크로 혹시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네네. 참고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만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 술, 담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술은 염증 자체를 굉장히 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디스크나 네. 이런 뭐 협착증 이런 증상들을 악화시킬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네. 담배 같은 경우에는 말초 순환을 저해시키기 때문에요. 순환이 네.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디스크인데 이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뭐 물론 어머니께서는 그걸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그거는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요. 네. 그 술, 담배는 굉장히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네.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어머니는 뭐 소화 기능은 혹시 어떠세요? 뭐 먹을 때 뭐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예, 많이 조심을 하고 여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분식 같은 거는 안 먹으려고 이제 하고 아, 위장이 원래 노력- 조금 안 좋으신 편이시고요. 예, 썩 좋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혹시나 그 음식이 조금 부담되게 먹어가지고 위장 상태가 좀 부담이 된다면 기혈순환을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도 어머니께서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병원에 가볼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병원 치료를 사실은 병행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뭐 물리치료를 받으시던 아니면 뭐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를 받으시던 어떤 치료든 좋으니까요. 지금 네. 당장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1km 정도 걸으면 다리가 땡기고 저린다고 하셨는데요. 예. 수술 이후에 계속 이러셨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최근 들어서 이 증상이 생기신 건가요? 처음부터는 계속 그랬어요. 아, 처음부터 계속 그러셨어요? 예. 아, 그러면 1km 정도 걸으면 다리가 저렸다가 좀 쉬고 걸으면 또 괜찮고 이러신가요? 쉬었다가 걸으면 또 괜찮고. 네. 그 증상 자체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예.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도 이제 그 효과가 잘 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체형은 좀 마르신 편이세요? 아니면 좀 통통하신 편이세요? 뭐 그냥 보통이죠. 아, 보통 체형이시고요. 소화는 잘 되세요? 예, 소화는 잘 되고요. 네. 그 다리에 쥐가 나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밤에 뭐 잘 때 네. 다리가 쥐가 난다던가. 잘 때 그런 거 전에는 심했었는데 지금 자면서는 이제 안 돼. 지는 않아요. 아, 전에는 심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시고요? 예. 예, 그래요. 혹시 담배 피우시거나 뭐 술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술은 안 오고 담배는 한 하루에 한 갑 아, 정도? 한 갑 정도 담배 피시고요. 예. 네. 그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소화도 잘 되시고 체형도 뭐 괜찮으신 것 같아서요. 일단 생활 습관 중에서는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게 지금 증상이 좋지가 않으세요. 예. 담배를 피면 말초의 순환을 장애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담배를 계속 피우시면 지금 증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당장 끊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아, 담배를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고요. 예. 그 지금은 이제 다른 것들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이 안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을 교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면 좋아요. 이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운동을 하시면 좋거든요. 예. 아까 앞에 제가 설명했던 운동법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 그 다른 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고양이 자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으신 다음에요. 양손을 앞으로 이렇게 짚으시면 고양이 동물들처럼 이렇게 네 발로 딱 이렇게 엎드리게 되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허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예.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척추 사이 간격이 좁아졌다 늘었다 좁아졌다 늘었다 하면서요. 굳어있던 척추가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 사이에 이제 순환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요. 척추관 협착증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꾸준히
한 번 예. 하실 때마다 50번에서 100회 정도 아.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예.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은 되게 많이 높이 올랐다가 되게 많이 예. 낮게 이렇게 내리는데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 굳어 있는 허리에 이제 어떤 율동성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운동을 하나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1km 정도를 걷다가 이제 쉬실 때는 예. 허리를 좀 앞으로 이렇게 숙이셔서 약간 예. 엎드리는 자세로 쉬시면 회복이 예. 더 빠르세요. 아.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한 가지 팁이고요. 대신에 평소에는 쪼그려 앉거나 뭐 앉아서 오랫동안 뭘 하거나 이렇게 네. 쪼그려 오래 앉아 있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자세를 오래 하면 척추관 협착증이 더 안 좋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어딜 내가 걸어가는데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간다. 요럴 때는 약간 숙여면서 있으면 좀 더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율무이기 때문에 큰 독성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곡물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인데요.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하고 계신 분들이나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의인 같은 경우는 쥐 실험에서 봤을 때 태자 흡수라든가 이제 자궁을 수축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보고된 것이 있어서 임산부에게 사용할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신을 하고 계시거나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율무를 이제 따로 이제 드시는 것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출산한 이후에 뭐 모유수유를 하고 있을 때라든가 산모분들이 의인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출산 이후에는 괜찮고요. 임신하고 계시는 중에만 좀 피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인은 이제 약간 좀 마르신 분들보다는 약간 좀 통통하고 살집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더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의인은 이제 차처럼 끓여 드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미리 먼저 율무차를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